가끔씩 혼자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고 느낄 때 누군가 함께 걸어주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됩니다. 기술 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기업들의 옆에서 같이 걷고 그 기술이 국민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함께 걷습니다. 케이트가 당신과 함께 걷겠습니다. 케이트가 당신의 옆에서 걷겠습니다. 케이트는 과제 수행자와 함께 R&D 성과를 이루기 위해 함께 걸어가는 기관입니다. 예전엔 우리가 R&D를 지원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케이트는 이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R&D 모든 과정에서 조력자가 되어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케이트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조달청과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과의 수많은 업무 협약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의 과정 속에서 기업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케이트가 직접 찾아 기관과 기업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케이트가 먼저 앞서서 걷겠습니다. 케이트의 역할은 연구개발 사업화라는 길고 긴 마라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릴 수 있게 먼저 앞서가는 페이스메이커의 역할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술들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5대 미래 핵심 산업군과 25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약 2조 원을 지원, 진정한 퍼스트 무버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과제를 도전하면서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성과물을 가지고 기술을 발전시키겠다. 100m를 7초에 주파할 수 있는 로보스트, 1분 충전에 600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와 같은 어려운 기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경쟁 R&D를 이용해 기업들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패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도전적인 과제를 함으로써 향후 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케이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들에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네트워크에 있어서 기존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가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케이트는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케이트는 소재품 장비 산업의 100% 국산화를 목표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의 경우 브라소,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트는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기술을 조금 더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사회공헌 R&D,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R&D 등 어두운 곳을 비추는 케이트의 따뜻한 R&D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종종 국민들이 R&D는 나와는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케이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R&D, 삶에서 느껴지는 기술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국민에게 쓰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국민과 함께 걸어가는 케이트의 첫걸음입니다. 산업기술 R&D의 진정한 조력자이자 선도자가 되겠습니다. 기업 성장과 국민 행복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걷는 우리는 케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설명회 진행을 맡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철강세라믹팀의 김종혁 선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1일 아이테크 사이트에 공고된 2021년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1차 공고 그리고 2차 공고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신규 과제 공고가 사이트에 1, 2차 공고가 이미 되었습니다. 1차 공고는 패키지형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2차 공고는 함께 달리기, 이어 달리기 신규 과제에 대해서 공고했는데요. 오늘 설명회로 공고 내용에 대한, 그리고 궁금증에 대한 해소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금일 진행 순서로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철강세라믹팀 장근영 팀장님의 인사 말씀에 이어서 1차 공고 안내, 2차 공고 안내, 그리고 FAQ,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순서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철강세라믹팀 장근영 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철강세라믹 팀장 장근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시청해 주시는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 정부 R&D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회는 코로나19로 힘든 여건 속에서 R&D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신 연구자분들을 위해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의 신규 공고 내용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R&D를 통해 더욱 약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에너지, 자원 분야,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기술 혁신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월 1일 그리고 2월 10일 공고된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의 1차, 2차 공고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공고를 통해 기계소재 분야, 그다음에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등 다양한 소재 분야에 약 2천억 원의 신규 과제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고와 관련된 제도 개선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코로나 특별지침을 1년 연장하여 정부 출연금과 민간 부담금 기준을 완화하였고, 소부장 기업의 지재권 확보를 위해 IP R&D 제도를 계속 지원할 예정이고, 대형 통합형 과제에 대한 기획을 다수 기획하여서 정부 출연금과 민간 부담금에 대해서 부담을 완화하도록 반영을 하였습니다. 제 인사 말씀 이후에 소재부품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안내와 함께 달리기 사업에 대해서 저희 케이트 실무 책임자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가 연구 수행을 희망하는 많은 희망자분들께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 R&D 사업을 수행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공고 설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총괄 업무를 맡고 계신 철강세라믹팀의 강오구 책임께서 21년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1차 공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강오구 책임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1, 2차 공고 중에 1차 공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소재부품 패키지형 사업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정 공모 총 206개 과제, 품목 지정 15개 과제 해서 총 221개 과제가 공고되었고요. 지원 내용과 과제 유형, 일반 사항, 그리고 유의 사항 순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내용과 과제 유형에서 사업 목적 및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목적 부분입니다.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은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 해외 의존도를 완화하고 기술 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재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공고된 소재부품 패키지형은 핵심 소재 개발을 시작으로 해서 소재, 부품, 모듈, 장비, 수요 간의 모든 단위 기술에 걸쳐서 연계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통합형 병렬형 과제, 일반형 과제가 있는데 통합형 병렬형 과제의 경우에는 기술 개발 시작부터 수요기업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별 지원 내용 부분입니다. 지원 규모는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 되어 있고요. RFP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기간은 5년 이내에 되겠고 1차 연도는 9개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관 기간은 중소중견기업이 되겠고요. RFP별로 대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이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 사업자에 한하게 되겠습니다. 참여기관 자격은 제한이 없고요. 중소중견기업 정부 출연금 배분 비율은 과제 총 정부 출연금 중에 5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만 대기업 주관 과제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과제 구성 관련해서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통합형 과제와 병렬형 과제의 경우에는 수요기업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통합형 과제의 경우에는 전체 컨소시엄 중에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이 참여를 해야 되고요. 병렬형 과제의 경우에는 각 세부 과제별로 수요기업이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수요기업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면요. 수요기업은 개발 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해서 과제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하고, 과제에서 개발 과정에서 성능평가나 검증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또한 전년도에 없었는데요. 수요기관 같은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아닌 참여기관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제 구성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주관기관이 아닌 주관기관이 아닌 수요기관이 반드시 과제에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세부 과제는 과제 접수까지 수요기업 확약서를 반드시 함께 업로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 추진 체계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제 유형 부분에서 저희가 일반형 과제, 통합형 과제, 병렬형 과제를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일반형 과제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과제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형 과제와 병렬형 과제가 있는데요. 과제 컨소시엄이 다 구성되고 난 이후에는 통합형 과제와 병렬형 과제의 체계가 비슷한데, 통합형 과제는 기술 개발 결과가 각 세부별로 상호 연계되어 있는 과제를 말하고, 병렬형 과제는 각 세부 과제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될 수 있는 과제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 접수 시에도 두 가지 사업이 별도로 접수 방법이 서로 상이하게 되겠는데요. 통합형 과제 같은 경우에는 총괄 주관기관과 각 세부 과제가 전체 컨소시엄이 구성된 이후에 과제를 접수하실 수 있고요. 병렬형 과제는 총괄 주관기관, 각 세부 기관 각각 별도로 과제를 신청하고 접수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 사항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지원 과제 평가 절차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고되어 있는 상태고요. 공고 접수 마감이 사업계획서를 3월 4일까지 접수하게 되고, 접수 마감이 된 이후에 사전 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절차를 거쳐서 평가 결과를 통보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평가 결과 통보 이후에 이의 신청 기간을 가지게 되고요. 이의 신청 기간 종료된 이후에 신규 과제 확정을 하고,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수정 사업계획서 접수 및 협약 체결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1년의 평가 기간은 2월부터 해가지고 4월 달까지 마무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신청 자격 부분입니다. 주관기관의 신청 자격 부분은 기업에 해당되고요. 접수 마감인 현재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만 주관기관으로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관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를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참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이런 기관들이 참여기관이 될 수 있고요.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참여기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금 지원 및 민간 부담금 부담 조건 부분입니다. 정부 R&D 과제의 경우 사업비는 정부 출연금, 민간 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민간 부담금은 다시 현금과 현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관들은 정부 출연금을 받아서 과제를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출연금 없이 과제에 참여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고요. 다만 수요기업인 경우에는 정부 출연금 없이 민간 부담금 현물만으로 과제를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부 출연금 사업비 구성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특례 사항이 많고 해서 내용이 참 복잡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해당 기관별로 특례 사항을 잘 적용하셔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아서 사업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출연금 지원 비율과 현금 부담 비율 부분입니다. 정부 출연금 지원 비율은 혁신 제품형과 원천 기술형이 있는데요. 이번에 공고된 과제는 혁신 제품형입니다. 혁신 제품형의 경우에는 정부 출연금은 대기업, 공기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33%까지 정부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고요. 중견기업은 50%, 중소기업 및 수요기업인 경우에는 67%, 그 이외에는 100%까지 정부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출연금 이외에 민간 부담금 중에 민간 부담금의 현금 부담 비율은 대기업, 공기업이 60%, 중견기업이 50%, 중소기업 및 수요기업이 40%, 그 외가 100%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혁신 제품형이긴 한데 뒤쪽에 특례 부분을 통해 가지고 원천 기술력에 해당되는 사업비 비율을 적용받기도 하고요. 코로나19나 그다음 대형 통합형 과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각각 다르게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 기준 관련된 특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21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고요. 사업비 구성을 하실 때 1차년도만 해당 부분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내용이 다르고요. 저희는 혁신제품형이기 때문에 혁신제품형을 보시면은 정부 출연금 비율은 기존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 이하까지 정부 출연금 지원이 가능한데 1차년도에 대해서는 65%,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67%에서 80%로 상향 조정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같은 경우에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민간부담금의 10% 이상만 현금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여러 가지 특례가 적용되게 되는데요. 공고문을 다시 잘 활용하시면은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대형 통합형 과제가 있을 수 있게 되고요. 핵심 전략 기술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각 기업마다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십니다. 다음 신규 지원 과제의 지원 제외 부분입니다. 공고문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제를 신청하셔도 과제가 지원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시는 기관들은 지원 제외 조건을 해소하셔서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셔서 과제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 재무 상황에 대한 걸로 신청기관이나 신청기관의 장, 총괄 책임자가 여러 가지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부채 비율이 연속 500% 이상이거나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일 때 참여 제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관기관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3개, 중견기업은 5개까지 수용할 수 있어서 이 개수를 초과해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제외되겠고요. 조금 특이한 부분은 주관기관이 한 개 기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주관기관이 한 개 기업인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3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에서 재무제표상 이자 보상 비율이 연속으로 1 미만일 경우에는 주관기관으로서 사업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은 품목이나 RFP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수요기업 참여가 의무인데 수요기업이 참여되지 못한 경우 기개발되었거나 지원된 과제 같은 경우에는 과제 참여를 제한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고된 실무작업반 명단이 있습니다. 실무작업반은 해당 RFP에 참여를 하실 수 없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여라는 것은 연구 책임자뿐만 아니고 참여연구원으로도 참여를 하실 수 없습니다. 그 다음 평가 절차 및 평가 기준 부분입니다. 저희가 평가 기준은 기술성 및 개발 능력 50, 경제성 및 사업성이 50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각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15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과제 선정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가지고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서 지원 대상 과제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형 과제 같은 경우에는 총괄 과제가 30%, 세부 과제 70% 비중으로 판정을 해서 70점을 선정하게 되고요. 각 RFP별로 70점 이상인 과제가 다수인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받은 신청기관을 지원 대상 과제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동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성, 사업화 및 경제성, 가점 순으로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신청 접수 방법입니다. 저희가 먼저 공고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게 됐는데요. 사업 공고 부분은 산업기술 R&D 정보 포털, 저희가 아이테크 사이트라고 일반적으로 지칭하게 되는데 아이테크 사이트에 사업 공고, 지원 사업의 공고, 사업명을 클릭하셔서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서 접수 메뉴는 공고 접수하고 다르게 아이테크 사이트의 연구과제 수행 메뉴에서 과제 접수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렬형과 일반형 과제는 과제 접수 시에 특이사항이 없는데요. 통합형 과제인 경우에는 총괄 과제가 먼저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총괄 과제를 먼저 등록을 하시고 과제 번호가 생성이 되신 이후에 각 세부 과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신청 지원 방법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접수 기한이 저희가 1차 공고의 경우 3월 4일 18시까지가 접수 마감이 되겠습니다. 3월 4일 18시 이후에는 신규로 사업계획서 접수가 불가능하고요. 기존에 접수된 과제에 대해서 수정만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도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게 당일 24시까지 수정이 가능하긴 한데 접수 완료됐던 과제를 다시 완료를 해제하시고 수정하신 이후에 제출 완료를 다시 안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저희가 제출 완료된 과제만 접수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 완료 상태로 접수를 마감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제출 서류 부분입니다. 제출 서류는 종류가 많은데요.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작성하셔서 날인이 필요한 제출 서류도 있고요. 온라인상에서 자동으로 작성되는 서류가 있는데 전체 공통적으로 온라인상으로 최종적으로는 PDF로 스캔을 하거나 온라인 자동 생성되거나 어쨌든 전산상으로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제출되는 서류는 없고 모든 서류는 신청 서류 해당 항목에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제출 필수 서류가 있고 비필수 서류가 있는데 수요기업 확약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제별로
제출이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수요기업 확약서가 제출 필수 항목인데, 수요기업 확약서가 필요 없는 과제도 있기 때문에 수요기업 확약서 같은 경우에는 필수 서류로 체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이 부분이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꼭 접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신청 방법 부분입니다. 접수 방법인 유의사항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은 아이테크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시게 되고요. 저희가 접수 마감이 당일날 18시까지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수정이 가능하긴 한데 18시 전까지는 과제번호를 부여받으셔야 됩니다.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대해서만 저희가 그 이후에도 계속 수정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수정하시더라도 그 당일 23시 59분까지는 제출 완료인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제 제출 시에 과제 접수를 여러 번 해주시거나 익숙하신 분은 몇 시간 내에 접수가 가능하겠지만 처음 하신 분들은 보통 며칠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서류가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접수 기간 최소한 3, 4일 전까지는 전체 과제 접수 메뉴를 과제를 접수를 해서 제출 완료까지 한번 해보시고 나머지 필요한 서류를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 과제 접수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의사항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 과제 접수 관련해 가지고 조금 유의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D 샌드박스 부분입니다. R&D 샌드박스는 연구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데요. 우수 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 책임자에 대해서 연구개발 관련된 규제를 일괄해서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과제에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과제 수행 중에는 R&D 샌드박스를 신청하실 수 없고요. 과제 신청 시에 R&D 샌드박스를 동시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유념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과제 신청 시에 같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청년 의무 채용 부분입니다. 청년 의무 채용의 경우에는 과제 개별 기업별로 이 내용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정부 출연금, 영리기관이 사용한 총 정부 출연금 5억 원당 한 명의 청년 인력을 의무 채용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과제 수행하는 영리기관 전체를 통해서 의무 채용 인력을 충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년도에는 먼저 한 명을 채용을 하시고 과제를 시작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기관 전체에 정부 출연금을 기준으로 5억 원당 한 명을 채용하셔야 되고 채용하는 인력도 개별 기관이 아닌 영리기관 전체를 통해서 의무 채용을 만족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PPT를 마련하지는 못했는데요. 표준 연계 부분에 대해서 추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표준 연계 RFP별로 표준 연계에 체크된 RFP가 있습니다. 이런 RFP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RFP 이외에 저희 같이 공고된 RFP 중에 표준 RFP가 별도로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표준 RFP를 수행하는 기관이 결정되게 되면은 표준 연계가 체크된 RFP를 수행하는 기관은 전체 표준 RFP를 수행하는 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RFP에 나와 있는 표준 관련 항목들을 달성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표준 연계에 체크된 RFP를 수행하는 기관이 표준 연계를 위해서 별도의 참여 기관을 참여시키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표준 연계 RFP와 연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련 규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공고문에 관련 규정이 같이 업로드되어 있고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료,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요령 이런 부분은 과제를 수행하실 때
적용되는 관련 운영 요령이니까 과제 선정되시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과제를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차 공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제품 기술개발 사업 1차 공고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어서 21년도 소제품 기술개발 사업 2차 공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공고는 패키지형 함께 달리기 그리고 이종기술 융합형 이어 달리기 공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설명은 함께 달리기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정책총괄팀 주동건 선임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책총괄팀 주동건 선임연구원입니다. 지난주 2월 9일 화요일에 공고된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 안내 2차 공고에 대해서 함께 달리기, 이어 달리기 신규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차는 지원 내용 및 과제 유형, 일반사항 안내, 유의사항 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공고문 주요 구성입니다. 기존에 나갔던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공고문과 달리 근본 2차 공고문에는 통합공고문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제안자분께서 한번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통합공고문 같은 경우에는 함께 달리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유형인데요. 산업부, 가기부, 중기부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 기획을 통해서 지원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합공고문에는 함께 달리기 추진 배경 그리고 세계부처에서 기획한 전체 과제 목록 그리고 세계부처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유의사항 등이 적혀져 있습니다. 다음 공고문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에 국한되어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함께 달리기와 이어 달리기에 대해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기타 첨부 문서로는 과제 기획 결과물인 함께 달리기와 이어 달리기 신규 과제 품목 정의서 및 과제 제한 요구서 그리고 사업계 쓰던 관련 양식, 관련 변념의 규정, 기타 여러 가지 첨부 서류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제안하시기 전에 한번 확인하시어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소재부품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 의존도 완화, 기술 고도화 및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 기술 개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부장 특별법 조치법 제2조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이며 2차 공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지원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함께 달리기와 이어 달리기입니다. 함께 달리기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기초 원천과 운영 개발의 동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함께 발굴하여 신속하게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산업부, 가기부, 중기부에서 동시에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산업부는 함께 달리기를 소재 부품 패키지형에서 지원을 하며 총괄 과제 및 세부 과제로 구성된 통합형으로 지원하며 기술 개발 시작 단계부터 수요 기업이 반드시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어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과학 가기부 지원으로 기개발된 기초원천 기술을 상용화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에 대해서 연계하는 지원하는 트랙으로 산업부에서는 소재부품 이종 기술 융합형에 대해서 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개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신뢰성 평가기관 또는 수요기업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다시 자세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함께 달리기와 이어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개발 형태는 혁신 제품형으로 지원이 되며 지원 규모와 지원 기간 그리고 주관 기간 유형 같은 경우에는 개발 내용마다 지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해당 RFP와 품목 정의서를 참고하시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주요 사항으로는 수요기업이라는 용어가 공고문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 수요기업이란 개발 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 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서 주관기관이 아닌 참여기관을 말합니다. 만약에 수요기업으로 제출을 하신다고 하시면 조수 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달리기와 이어 달리기를 과제 유형을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제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추진체계, 개발 형태, 공모 형태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추진체계로 구분을 하면 함께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통합형에 해당이 되며 세부 과제의 기술 개발 결과가 상호 연계 시스템 통합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하는 형태로 총괄 세부 과제 컨소시엄이 신청을 같이 하셔야 되고 평가도 한꺼번에 같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어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으로 총 1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유형입니다. 개발 형태로 보았을 때는 함께 달리기와 이어 달리기 모두 혁신 제품형으로 소재 부품 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 유형입니다. 공모 형태로 마지막으로 구분을 해보면 함께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지정 공모형으로 세부적인 대상 기술에 대한 이제 기술 목표가 제시가 되어 있으며 반면 이어 달리기 같은 경우는 품목 지정형으로 세부적인 스펙 대신 품목군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고문의 이제 첨부 문서 중에서 신규 과제 품목 정의서와 과제 제한 요구서가 있는데 함께 달리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정 공모형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RFP 내용을 보시면은 연구 목표 파트에 보시면은 과제 최종 목표 및 상세 연구 내용, 정량적 목표, TRL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은 사업 계획서에 기본적으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외에도 해당 과제에 대한 이제 개발 및 필요성 그리고 지원 기간 예산 추진 체계가 나와져 작성이 되어 있으며 과제 RFP의 과제 제목 위를 보시면 RFP의 해당 유형이 있습니다. 해당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처 협업, 핵심 전략 기술 이런 데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적용되는 기준이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과제가 어떻게 체크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신 후 과제를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어 달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 달리기 같은 경우는 품목 지정으로 품목 정의서가 제한이 되어 있으며 품목 정의서 같은 경우에는 상세 스펙이 제시가 되지 않고 해당 품목의 개념 및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 지원 필요성, 지원 기간, 예산 추진 체계는 각 해당 품목 지정서를 확인하시어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일반 사항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 절차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이제 3월 10일 날 접수가 마감이 되는데 접수가 마감이 되면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원 담당자가 배정이 되어 사전 검토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사전 검토를 마치면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하게 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선정과 지원 대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평가 결과를 통보를 드립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제안자분께서 혹여나 평가위원회에서 신청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1회에 한해서 이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그 절차를 마친 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신규 과제가 확정이 됩니다. 선정된 과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협약 체결 및 정부 출연금을 4월 이내에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기 일정은 상황의 사정에 따라 조금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함께 달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부처에서 협업으로 진행을 되는 유형으로 근본에는 이제 산업부와 가기부 과제 같은 경우에는 따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단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평가 항목입니다. 먼저 소재 부품 패키지와 함께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평가 항목이 기술성 및 개발 능력 50점, 경제성 및 사업성 50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세부 항목으로 부처 협업 연계성, 개발 목표의 적절성과 명확성 등 여러 세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처 협업 연계성이란 특이한 이제 평가 항목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기부와 산업부가 단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 산업부와 가기부 과제가 얼마나 연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5점 내에서 이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소재 부품 이종 기술 융합형 이어 달리 같은 경우에는 기술성 및 개발 능력 50점,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50점. 그리고 이제 세부 항목으로는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등 여러 항목으로 평가 세부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와 이제 발표를 준비를 하실 때 이 세부 항목에 대해서 잘 설명이 표현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평가할
하시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서 및 관련 형식은 산업기술 R&D 정보 포털 사이트 아이테크 사이트에 해당 공고문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3월 10일 수요일 18시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관기관의 총괄 책임자님께서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하고 전산에 많은 사항들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입력을 하고 난 후 제출 완료의 상태인 과제에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함께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통합형 과제로 제한이 되는데 총괄 과제뿐만 아니라 모든 세부 과제가 온라인 제출이 완료되어야지 제출이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당일 18시 이후에도 보완이 가능하지만 당일 24시 전까지는 보완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보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혹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보완을 하시어 마무리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출 완료 상태가 되었는지 꼭 한 번 더 다시 확인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제출 서류 사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등 미리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파일들이 주관기관에서 참여기관 거까지 이제 서류를 받아서 한 파일로 PDF로 스캔을 하여 업로드해야 되는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혹시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시면은 미리 취합을 하시어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특이사항으로 이제 부처 협업 연계 확인서라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께 달리기 과제에 해당이 되며 가기부와 산업부 과제가 혹시 연계되어서 지원을 하셨다면은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달리기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를 신청하는 주관기관은 각 부처의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부처의 전담기관에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부 함께 달리기 같은 경우에 산업부는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이 지정이 되어 있고 가기부 같은 경우에는 나노 및 소재 기술 개발, 중기부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술 혁신 기술 개발이 사업으로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전담기관이 정해져 있는데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평가위원 KT로 산업기술 R&D 정보 포털을 통해서 지원을 부탁드리며 가기부는 한국연구재단으로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 통합 지원 사이트를 통해 지원을 부탁드리며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진흥원이 전담기관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후에 만약에 선정이 되신다고 하시면은 각각 부처의 규정이나 프로세스를 따라서 이제 과제를 이제 지원하여 이제 운영이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통합 공고문을 보시면은 부처 협업 함께 달리기 과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부처 협업 함께 달리기 과제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 과제 단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산업부, 가기부, 중기부 과제 통틀어서 말하는 용어이며 산업부 과제, 지원 과제 같은 경우에서 이제 총괄 과제 같은 경우에는 부처협업 과제를 전체 총괄하는 종합관리의 과제를 역할을 수행을 할 계획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산업부의 총괄 과제의 RFP를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산업부 같은 과제 같은 경우에는 수요기업이 반드시 수행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여야 하며 수요기업은 접수 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합격서를 제출하고 수행기관으로 이제 전산 입력을 완료해야 합니다. 미준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에서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과학기부 부처협업 과제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부처협업 연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처협업 연계에서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평가 배점으로 5점이라는 큰 항목으로 평가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부처 협업으로 지원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가기부와 연계도 미리 고민을 하셔가지고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제 부처 협업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가기부의 총괄 책임자 같은
총괄 책임자께서는 산업부 과제의 총괄 책임자를 겸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제 함께 달리기 과제를 신청하여 선정된 자가 수행기관과 연구 개발 성과를 향후 이제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상호 합의해서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정하되 제3자보다 우대하여 부처협업 과제 내에서 우선 실시를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전략 기술 관련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간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 출연금의 지원 및 민간 현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RFP 상단에 RFP 유형에 대해서 핵심 전략 기술이 체크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가 중소기업은 3개, 중견기업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으로 이제 핵심 전략 기술이고 다 부처 협업 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RFP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RFP 유형의 상단에 해당 부분이 체크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처 협업이 가능하도록 부처 협업 과제별로 연구 성과를 상시 공유를 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함께 달리 같은 경우에는 중소 중견기업이 배분해야 되는 정부 출연금 비율이 50% 이상 필수입니다. 단 대기업 주관 제한 없음 과제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어달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가기부에서 연계된 과제로 원천기술 보유자 및 소속기관이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참여 필수를 해야 됩니다. 공고문의 붙인 파일인 2021년도 소재부품 이종기술 융합형 이어달리기 원천기술 보유자 명단을 꼭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제 이어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 확보 또는 수요기업 테스트 중 한 개 유형을 반드시 선택하고 참여기관으로도 참여를 필수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재부품 이종기술 융합형 이어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중소중견기업이 배분해야 되는 정부 출연금 비율이 70% 이상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의처입니다. 사업계획서 온라인 접수 관련해서는 R&D 상담 콜센터 1544-6633번에 문의를 부탁드리며 과제 기획 품목 및 RFP 등 문의는 함께 달리기 경우 저희 정책총괄팀에 문의를 부탁드리고 이어달리기 같은 경우는 전략기술팀에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과제 접수 및 신규 평가 일정 및 절차 등의 문의는 저희원 철강 세라믹팀에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2차 공고 함께 달리기 이어달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1차 공고 그리고 2차 공고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공고 시 자주 하시는 질의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서 FAQ 형태로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FAQ 설명은 철강세라믹 팀 차혜선 책임과 강호구 책임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지원의 첫 단계 접수에 대한 문의가 좀 있었는데요. 신규 과제 접수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네, 공고문 10번 항목 문의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접수 관련은 R&D 상담 콜센터 1544-6633번, RFP나 품목 정의서의 기획 의도에 관한 문의사항은 해당 분야 담당 PD, 소재 부품 패키지 함께 달리기에 대한 문의사항은 정책 총괄팀, 이종기술 융합형 이어달리기에 대한 문의사항은 전략기술팀, 기타 공고에 관한 사항은 저희 철강 세라믹 팀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R&D 샌드박스 문의사항은 전략기획팀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온라인 접수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온라인 접수 기간은 1차 공고, 2차 공고 각각 접수 마감이 다르게 적용되어 있고요. 1차 공고 같은 경우에는 3월 4일 18시, 2차 공고는 3월 10일 18시에 신규 접수가 마감되게 되겠습니다. 앞서 공고 설명을 하면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각 접수 마감은 18시가 되고요. 미흡하거나 보완 사항이 있으실 경우
당일 23시 59분까지 수정이 가능하지만 수정한 이후에는 반드시 제출 완료 상태로 과제를 마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제 마감이 제출 완료 상태가 아니면은 저희가 접수가 불가능하게 되고요. 참고로 저희가 18시 이전까지는 전산팀이나 저희 팀에서 대응이 가능하고요. 18시가 지나게 되면은 전산 부분이나 뭐 과제 접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추가적으로 지원해드리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니까 가능하시면은 18시까지 제출 완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온라인 접수를 하실 때 전산 정보 입력이라든지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접수하기 위해서 사전 확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입력 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산 정보 입력이나 서류 업로드는 개인의 숙련도에 따라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최소 한 3일 정도는 여유를 두시고 접수를 진행하시기를 바라고요. 매뉴얼은 아이테크 사이트, 사업기획 공고, 지원사업 공고, 그중에서 이번에 공고된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1, 2차 공고의 하단에서 매뉴얼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 단계별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1단계는 기본 정보를 입력하시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기관과 인력에 대해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3단계는 사업비, 4단계는 선택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기본 정보의 경우에는요. 과제 정보, 과제 번호, 과제명, 산업기술 분류, 그 다음에 보안 등급, 키워드 등을 입력하시면 되겠는데요. 과제 번호는 1단계 내용을 저장하시면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제안하시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가장 가까운 기술 소분류 3개를 선택하셔서 기술 분류를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3개의 가중치의 합은 100이 되면 되겠습니다. 1-2로 개발 목표나 내용을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괄 협약이나 단계 협약에 따라서 사업 기간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개발 기간도 입력하셔야 되고요. 연차별 개발 기간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총 개발 목표와 기대 효과, 또 연차별 개발 목표 및 기대 효과를 입력하시면 1단계 기본 정보를 다 입력하시게 되겠습니다. 2단계는 기관과 인력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는 건데요. 사전에 기관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주관이나 참여로 등록을 하시려면 불러오기를 통해서 기관을 입력하셔야 되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록번호를 포함하여 필수 정보를 다 입력을 하셔야 기관 등록을 마치실 수가 있습니다. 수행 기간별로 책임자나 대표자, 실무자는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때 개인별로 사전에 회원가입을 먼저 다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관과 인력에 대해서 2단계 입력을 하시면 3단계 사업비 현황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수행 기관별로, 연차별로 정부 출연금과 민간 부담금의 분담금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 정보는 연구시설 및 장비 보유의 현황,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 계획, 과제 관련 안전관리 방안 등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연구 수행 주체가 무엇인지, 개발 단계는 어떻게 되시는지를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RL 단계도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TRL은 RFP를 참고를 하셔서 지원하는 개발 단계를 포함하도록 작성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D 샌드박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고일 기준의 신청 자격이 가능한 기관에 한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와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는요, 모든 수행기관을 대신해서 주관기관이 대표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첨부를 하실 때 필수로 표기된 문서 유형은 반드시 첨부를 하셔야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공고에서는 수요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데요. 수요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수요기업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2차 공고 함께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부처 협업 연계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 주신 것처럼 온라인 접수를 위해서는 회원 등록 그리고 기관 등록이 필수인데요. 이럴 때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서 차희선 박사님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과제 접수를 하면서 개인정보나 기관에 대한 정보는 타이핑, 키인해서 넣는 게 아니고 사전에 등록된 정보를 불러와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제 신청 시에 확인할 수 있고요. 과제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려면은 아이테크 사이트의 연구과제 수행 메뉴에서 과제 접수, 신청 안내 메뉴에서 사전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RFP나 품목 정의서 같은 경우 1차년도 사업기간이 9개월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연구 시작일을 언제로 설정을 해야 되는지 문의가 많았습니다. 네, 저희가 2021년 같은 경우는 4월 1일을 시작일로 하시면 12월 31일 9개월로 이렇게 회계연도가 일치가 되게 됩니다. 2, 3차 년도는 회계연도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 출연금에 대한 문의도 있었는데요. 1차 년도는 정부 출연금 상한선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별도의 상한선을 제시하지 않은 나머지 2, 3, 4차 년도에 대해서는 정부 출연금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느냐라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네, 1차 년도는 RFP에 기재되어 있는 상한선 이내에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배분하실 수 있습니다만 매년 정부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이면 일정하게 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년도에 8.5억 원 이내에 정부 출연금 총액 40억 원 이내로 기재되어 있다 한다면 1차 년도는 8.5억 원을 이내에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는 나머지 31.5억 원을 균일하게 배분하셔서 10.5억 원씩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나와서 규정이라든지 서식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사업계획서를 지정공모와 품목 지정으로 구분했는데 근본 공고 시에는 사업계획서 서식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네, 사업계획서가 기존하고 많이 바뀌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지정공모와 품목지정형의 사업계획서 내용이 약간 상이했었습니다. 지금 그러네 이제 이번 공고 시에는 사업계획서 양식이 변경돼 가지고 지정공모와 품목지정형 어떤 거냐에 따라서는 사업계획서 서식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형 과제와 세부 과제인 경우와 이제 총괄 과제인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 경우로 나눠지게 되고요. 일반형 과제와 세부 통합형이나 병렬형 과제, 세부 과제는 신청 서식 1호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되겠고, 총괄 과제 중에 통합형인 경우에는 신청 서식 2호, 총괄 과제 중 병렬형 과제인 경우에는 신청 서식 3호를 이용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특별지침과 관련된 문의였습니다. 사업비 지원 기준에 대한 혜택, 이런 것들은 개발기간 전체에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또 재무 요건은 미적용된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경우 공고에서 어떻게 풀고 있나요? 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은 부칙에 의거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1차 년도 연구 기간에만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는 해당 과제 유형을 확인하시고 부합하는 사업비 지원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기업은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재무요건 미적용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코로나19 특별지침 제7조에 재무요건 미적용이라는 란이 있는데요. 동공고에서는 요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리기간은 유동비율이나 부채비율에 따라서 사전 지원 제외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재무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올 1월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저희 규정과 그리고 혁신법 규정, 어떤 것을 참고해야 되는지 문의가 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아직 그 운영 요령이나
지침 같은 산업부 행정규칙은 아직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두 그 기간 동일하게 개정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이 약간의 공백 기간이 있게 되는데 산업부 그 연구 개발 요령, 운영 요령을 기본적으로 적용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하고 운영 요령하고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우선해서 적용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혁신법과 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서가 최근에 양식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특히 사업비 계획에 대한 문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서 양식을 보면 사업비 사용 계획과 그리고 그 사업비 사용 세부 사용 계획을 나눠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과 달리 일부 항목만 기재하도록 양식이 작성된 것 같다는 문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신청시 사업비는 최소한으로 제출하도록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요구 내역에 대해서만 기재하시면 되겠는데요. 사업 8-2 사업비 사용 계획에 관련해서는 1차년도 참여연구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현황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8-3 사업비 세부 사용 계획과 관련하여서는 기관별로 전체 기관에 대해서 해당되는 내용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시설이나 장비비, 그리고 고가의 연구 재료비의 구매 활용 계획, 그 다음에 외주 용역비를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연구 활동비에서 PC나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등의 범용성 장비나 소프트웨어, 공공요금, 학술용 전자정보 구입비, 연구실 냉난방 등 환경유지비, 기타 사업계획서상 사전에 수립이 되어서 검토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리기관의 간접비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업비 세목에 관련된 질의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 중에 기존의 통합으로 저희가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다라고 계상했었던 이 세목이 현재 양식에서는 연구시설 장비비 그리고 연구 재료비로 구분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을 구분하는데 주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세목에 대해서 세목명에 해당 내용 설명이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존에도 연구시설 장비비 및 연구 재료비 부분을 실제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구분해서 사용하는 곳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이제 명칭대로 연구시설과 장비를 구입하거나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연구시설 장비비 쪽에 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재료나 연구 제작비 같은 경우에는 연구 재료비, 말 그대로 해당되는 명칭에 따라서 그대로 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목 관련 문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사업비 계획 중에 기존 재료비로 계상했었던 소프트웨어 혹은 범용 장비, PC, 프린터, 복사기 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기존과 달리 연구 활동비로 계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서 기존의 재료비 계상 대상이었던 소프트웨어나 범용성 장비 계상 기준이 세목이 연구 활동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PC나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등을 구입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 활동비에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획위원 관련 문의입니다. 저희가 실무 작업반이다라고 해서 과제 기획위원을 같이 공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실무 작업반으로 공시된 인원에 대해서는 해당 과제에 참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실무 작업반 경우에는 공고문에 지원 제외 기준에 실무 작업반이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한 경우에 지원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면은 여기서 참여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기관의 책임자뿐만이 아니고 그 책임자 이외에 단순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것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로라도 해당되는 인원이 참여연구원으로 참여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 내용은 신청 시뿐만 아니고
과제 수행하는 총 사업 기간 동안에 지켜져야 될 내용입니다. 네, 다음으로 주관기관 혹은 참여기관의 자격 요건이 RFP나 품목 정의서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외에 추가로 저희가 사전에 확인해 봐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RFP와 품목 정의서에 나오는 것은 주관기관의 유형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나 상세 내용은 공고문 4-2 항목인 지원 분야 및 신청 자격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2차 공고 이어 달리기의 경우에는 원천 기술 보유자 및 소속 기관이 참여 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하셔야 합니다. 신뢰성 확보 또는 수요기업 테스트 중 한 개 유형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공고문 지원 제외 처리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고문 4-3의 지원 제외 처리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원 제외 처리 기준에서 지금 채팅창에도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네요. 한계 기업인 경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한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계 기업의 기준이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이자 보상 비율이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이 한계 기업이고요. 저희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에서 한계 기업은 주관 기관으로 참여를 할 수 없도록 공고문에 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한계 기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주관 기관이 아닌 참여 기업으로 과제를 참여하도록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 채팅창에 지금 올라온 질문이 한계 기업인데 신용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예외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BBB 이상인 경우에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부채 비율하고 유동 비율에 대해서만 예외로 인정되고요. 한계 기업은 이 항목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 영리기업 재무 상태 조건과 관련된 문의입니다. 현재 20년도 결산이 진행 중인데요.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 기준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말 그대로 결산 기준입니다. 따라서 아직 20년도 회계 결산이 안 된 상태에서는 19년도 최근 연도 회계 기준이 19년도 결산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접수 기간 내에 법인세 신고와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는 20년도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제출이 가능하십니다. 네, 다음으로 해외 연계 과제 관련 내용입니다. 해외 연계에 해당되는 과제는 국외 소재 연구기관이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참여해야 되냐 그런 문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공고문 9번 항목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유의사항인데요. 해외 연계 과제의 경우에는 최소 1개 이상의 국외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국외 기관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개발 성과물은 국내 수행기관을 소유로 하거나 국내 수행기관이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은 총괄 세부 과제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통합형 과제다, 병렬형 과제다라고 해서 형태가 나눠져 있는데요. 이때 연계된 각 세부 과제에 대해서도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출해야 되느냐라는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통합형 과제와 병렬형 과제를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공고 설명을 드리면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통합형 과제는 세부 과제 간에 연계가 필요한 과제를 통합형 과제로 공고를 했고요. 세부 과제 간 연계 없이 각 세부 과제별로 독립적으로 사업화나 성과 활용이 가능한 과제들은 병렬형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취지에 맞게 통합형 과제 같은 경우에는 총괄과 세부 과제가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과제 신청을 해 주셔야 되고요. 병렬형 과제의 경우에는 개별 세부 과제별로 과제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병렬형 과제 같은 경우에는 세부 과제별로 각각 신청하기 때문에 총괄 과제가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RFP별로 특정 RFP에 총괄 과제를
반드시 같이 신청하도록 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과제들은 총괄과제도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요기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요기업이라고 하는 요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수요기업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수요기업이라 함은 개발 제품 및 기술에 대해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서 개발 과정에서 성능평가하거나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주관기관이 아닌 참여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통합형 과제의 경우에는 전체 컨소시엄 중에서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수요기업으로 반드시 과제에 참여하셔야 하고요. 병렬형 과제의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과제에서 수요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때 수요기업으로 신청하더라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요기업이 아닌 일반 참여기관으로 판정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요기업이 반드시 과제에 참여해야 하는가요? 네, 과제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하셔야 하고요. 수요기업은 1차 년도부터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요기업은 신청하실 때 수요기업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1차 공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통합형 과제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개 이상의 수요기업이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하셔야 되고요. 병렬형 과제의 경우에는 세부 과제별로 수요기업이 참여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2차 공고 관련하여서는요. 함께 달리기의 경우에는 수요기업이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하셔야 하고 이어 달리기의 경우에는 수요기업 또는 신뢰성 평가기관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네, 수요기업 관련 내용은 저희 공고에서 필수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잘 확인하셔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RFP의 해당 여부에 체크된 항목에 대한 문의입니다. RFP를 보시면 해당 여부다라고 해서 표준 연계, 해외 연계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요. 여기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해당 여부 부분은 8개 항목 부분은 사실 과제 RFP에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 과제 수행을 하시면서 과제 컨소시엄을 구성하시거나 운영하실 때 어떻게든 이제 과제 영향을 많이 끼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연계에 체크된 RFP가 있는데요. 여기 표준 연계에 체크된 RFP는 표준 연계를 위해서 별도의 수행기관을 참여기관으로 참여시키실 필요까지는 없으십니다. 다만 여기 표준 연계를 위한 별도의 RFP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 RFP의 수행기관이 결정이 되면은 표준 연계에 체크된 RFP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표준 연계를 하는 수행기관과 공동으로 표준 연계에 관련된 활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추가로 해외 연계에 체크된 RFP의 경우에는 해외 참여기관이 필수인 RFP를 말하게 되고요. 특허 연계에 체크된 RFP가 있습니다. 특허 연계에 체크된 RFP는 특허청의 IP R&D 사업 향후 과제 수행 시에 특허청의 IP R&D와 연계해서 사업을 수행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비 내에서 IP R&D 수행을 위한 별도의 사업비를 배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과제에 체크된 과제 RFP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장소나 외부 환경 안전 확보를 위해서 재해 유발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RFP에 대해서 안전과제로 체크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쟁형 R&D와 복수형 R&D가 있습니다. 경쟁형 R&D와 복수형 R&D에 체크된 RFP의 경우에는 하나의 RFP에 복수계 수행기관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복수계 R&D가 연구 과제가 선정돼서 과제를 시작하게 되고요. 경쟁형 R&D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같은 RFP를 수행하는 기관들끼리 수행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경쟁을 통해서 그중 한 개의 과제만 계속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복수형 R&D에 체크된 RFP의 경우에는 복수의 수행기관을 선정을 하고 그 복수의 수행기관이 과제 종료 시까지 병렬로 과제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형 통합형 과제에 체크된 RFP가 있습니다. 대형 통합형 과제 같은 경우에는 5개 이상의 수행기관이 참여해가지고 산업 생태계 육성과 산업 밸류체인 형성을 목적으로 세부 과제가 구성된 RFP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핵심 기술에 체크된 RFP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되는 RFP에 대해서 체크가 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 RFP를 수행하는 과제는 보안 과제에 해당되고 저희가 보안 규정을 준수하면서 과제를 수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R&D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R&D 샌드박스 제도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기관만 신규 과제에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R&D 샌드박스는 수행기관이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과제 수행 단계에서 R&D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 제도입니다. 그래서 과제에 신청합니다. R&D 샌드박스 신청 자격은 과제 지원 자격이 아닙니다. 네, 동일한 질문인데요. 과제 신청 시에 R&D 샌드박스를 반드시 신청해야 되는가? 미신청한다면 평가 시 불이익이 있는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R&D 샌드박스는 주관기관의 선택사항입니다. 평가 과정에서 가점이나 감점 사항도 아니고요. 과제 수행 중에 규제를 완화해주는 사항이고 다만 주관기관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과제 선정이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샌드박스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R&D 샌드박스 신청 자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산업기술 R&D 정보 포털인 아이테크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아이테크 사이트에 연구과제 수행, 그 다음에 R&D 샌드박스, 그 하단에 우수 성과 이력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최근 5년간 최종 평가가 우수 또는 성과 활용 평가가 우수 등급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R&D 샌드박스의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유형이 역시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R&D 샌드박스의 유형은 과제별로 지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신청기관에서 유형을 선택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신청기관에서 유형을 선택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제가 선정된 이후에 R&D 샌드박스를 그 후에 신청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네, 사업계획서 제출 단계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제에 선정된 이후에는 R&D 샌드박스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제 신청 시에 샌드박스를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때 신청서, 증빙 서류 이런 제반 사항을 모두 입력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R&D 샌드박스는 과제가 선정된 이후에 과제 선정과는 별도로 R&D 샌드박스 그 대상 여부를 별도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에는 R&D 샌드박스 관련된 서류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다만 R&D 샌드박스를 신청만 하시면 되고 그 과제 선정된 이후에 별도의 안내를 통해서 관련 서류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정 과제가 R&D 샌드박스를 신청해서 선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참여기관 역시 R&D 샌드박스에 대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네, R&D 샌드박스는 과제 단위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관 또한 R&D 샌드박스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FAQ는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실시간으로 댓글로 질의사항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응답을 드리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서
본 설명회가 온라인 실시간으로 진행되다 보니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께 답변을 드리지 못한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인 질의사항은 공고문에 나와 있는 문의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질의응답은 오늘 설명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몇 가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첫 번째 질의사항으로 보시면 현효 채널님께서 주관기관에 대한 자격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신청과제 주관기관이 최근 세계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 보상 비율 연속으로 1 미만인 한계 기업이지만 기술 신용평가기관 TCB의 기술 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어 주관기관으로 지원 가능한지요에 대한 문의인데요. 현재 저희 공고상에서는 주관기관이 한계 기업이면 지원을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BBB의 경우에는 참여 제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관기관은 BBB 여부와 관계없이 한계 기업이면 주관기관을 하실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의무 채용 문의가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좀 답변을 해주실까요? 청년 의무 채용 기준에서 해당 청년 근로자의 채용에 의무 기간이 있느냐라는 문의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 의무 채용을 했는데 기간이 뭐 1년밖에 안 됩니다. 혹은 뭐 과제 종료는 뭐 한 3, 4년 되는데 2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사항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청년 의무 채용으로 채용하신 경우에는요, 과제 끝날 때까지 유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랄라룰루님께서 기존 연구 재료비에 있었던 시작품 제작비는 연구 활동비로 변경되는 게 맞는지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 재료비에 있었던 시제품 제작비 관련 내용인데요. 보통 시작품 제작이 보통 이제 단순 제작 용역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연구 활동비 용역비에 산정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작품 제작에 들어가는 재료를 구입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시면 재료비에 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좀 주의점이 있다면 만약에 장비를 개발하는 과제 혹은 어떤 공정을 개발하는 과제에서 장비를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이 부분은 장비비에 계상을 하시는 게 아니고 재료비로 계상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떤 기준에 의한 거냐면 과제의 중간 단계 결과물, 그러니까 시작품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재료비에 산정을 하실 수 있고요. 그게 아니고 단순 우리는 어떠한 저희가 주문을 넣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제작해서 들어오지만 어느 정도 원래 존재하는 그런 장비를 우리가 거의 단순으로 구매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장비비에 계상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질문 내용 중에 수요기업에 대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고 민간 현물만 부담해서 참여가 가능한데 사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참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수요기업도 참여 기업입니다. 저희가 재무 건전성 이런 거를 보는 거는 참여 기업의 그 과제 수행 기간 동안에 건실하게 기업을 유지하고 과제가 끝난 다음에도 사업화나 이런 부분까지 성실하게 할 수 있냐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 재무 건전성을 보게 되는데요. 수요기업도 참여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출연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조건은 사전 지원제한 조건에 해당되면 참여 기간으로 참여를 하실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수요기업도 재무 요건을 사전 지원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과제 수행이 가능하십니다. 최근옥님께서 질문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2020년 회계 결산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가결산 내용을 기준하면 사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데 과제 신청 및 협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주셨고요.
일단은 가결산이면은 저희가 일단 결산 기준으로 저희가 회계 정보를 확인하기 때문에 2019년 기준으로 저희가 접수를 하는 것은 맞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신청은 가능하신데 정부 R&D가 신청에서만 재무 정보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협약 단계, 그다음에 사업비 지급 단계, 그다음에 연차 사업비 지급할 때도 계속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2020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전 지원 요건에 대해 해당한다면 정부 R&D에 지원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청은 가능하지만 협약 이후의 프로세스가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불가능하시다 생각하시면 신청을 유감스럽게도 신청을 안 하시는 게 사실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박병선님께서 연구활동비 장성 양식에는 회의비나 세미나비, 학회 참가비, 국내 여비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장성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그 간소화를 위해서 과거 연구과제 추진비라고 계상을 하던 항목들을 하나로 통합했고, 그리고 과거에는 국내 여비, 세미나비 이런 것들을 총액에 맞게 모두 계상해서 작성을 하시게끔 안내를 드렸지만, 지금은 이런 부분이 일부 빠지더라도 불이익은 없으시고요. 다만 국외 여비 같은 경우에는 좀 크리티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니 작성을 해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박병선 님이 질문을 또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금형을 제작해서 시제품을 제작하는 내용이면은 금형 제작비는 장비비인가요? 재료비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재료비입니다. 장비비는 완제품 형태로 완성된 장비를 구입할 때 장비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금형을 제작하는 부분은 금형을 제작해서 시제품을 만드는 부분은 그 금형 제작을 위한 재료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의사항이 많이는 안 올라오고 계시네요. 저희가 질의를 지금 안 해주시더라도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문의처를 통해서 접수 완료 전까지 항상 문의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공고문의 문의처로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한정된 시간으로 이제 방송을 좀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못다 하신 내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고문 문의처를 이용해 주시고요. 금일 저희가 안내드린 발표 자료와 FAQ, 그리고 본 영상은 차주 월요일인 22일에 저희 원 유튜브 채널인 OKT에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또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옥근님께서 주신 질문 괜찮으시면은 나중에 저희 팀에 문의를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전 지원 제외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요건이 많아서 혹시나 저희 그 답변 드린 내용이 상세하게 들여다봤을 때 다른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어서 최옥근님께서는 저희 쪽에 연락을 다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공고 설명회 이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